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법무도우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우리 동네 법무사는 신속한 전세금 반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에서 내용 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고 하면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 만약에 그 집이 깡통 주택이나 그러면 내용 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로는 해결 안 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문의 주신 분을 보니까 옵스텔에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전세 못 받아가지고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데 아직까지 전세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알아봤더니 시세가 옵티드 시세가 1억 5천인데 근저당이 2억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시세 대비 경매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70% 정도 전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경매 들어가 얼마에 낙찰됩니까? 1억 5천 70%면은 1억이면 77천만 원, 5천만 원이면 3,500 합하면 7천만 원 더하기 3,500은 1억 500, 1억 500만 원,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깡통 부동산, 깡통 주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 전세금이랑 낙찰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권까지 여기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정 바꿔서 저기 당신이라면 고객님이라면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2억이나 설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 집은 경매도 자기는 한 푼도 못 받거든, 보증금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통 전세금을 한 1억 2천이라는 돈이 뭐 보통 가지고 있지 않죠. 뭐 다른 데 이제 투자한다거나 뭐 이렇게 빌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권이 2억이나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안 들어오겠죠. 그러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당 건물을 담보 잡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 내줘야 되는데 대출 됩니까? 대출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경매로 돈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해봤자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 단계에서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물건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러면 집주인은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전세를 싸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전세금 빨리 빼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송에서 판결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소송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렴하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지급명령이 있죠. 이분께 저희는 지급명령 신청해주고, 경매로 낙찰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분 전세금 1억 2천만 원인데 다른 사람이 1억 2천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이분은 손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분이 1억 2천만 원 전세금 갖고는 세입적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대파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억 2천 낙찰 받 시세가 1억 5천이니까 뭐 한 1억 3천 정도에 넣어놓으면 팔리겠죠. 예. 하여튼 이제 지급명령을 아까 신청을 권해드렸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보통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와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는데, 송달 받고 나서 2주간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이 갈 때 여기 보신 것처럼 법무사 보수, 법무사 비용까지 같이 지급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 비용까지 같이 받으면 일단 이걸로 강제 집행할 때 받으시면 손해는 없겠지요. 강제 집행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제 집행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경매, 가전이나 집기 등은 유체동산도 마찬가지 유체동산 경매, 그리고 이제 예금 같은 채권은 압류추심 뭐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비용은 일단 몇백만 원 듭니다. 하지만 낙찰대금서 가장 먼저 받으니까 손해 보실 일은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2천만 원 전세금이니까, 만약 아까 지급명령 비용까지 하면 뭐 몇십만 원 들었다. 그럼 이 돈은 전세금은 아까 근저당권 2억보다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명령 비용, 법무사 비용은 일반 채권으로서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집기나 이런 유치동산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집행관 비용이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집행관 딱 집어치고 뭐 한 몇 달 후에 이제 유치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한 100만 원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 이제 유치동산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한 4, 50만 원 회수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물론 이제 그 채무자가 집주인이 뭐 원룸 같은 데 살고 있어가지고 뭐 가전집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집행관 비용 못 받죠. 뭐 몇 푼 안 되니까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금에 대해서 이제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예금의 경우는 이제 통장 잔고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분이 거래했던 임대인하고 이제 주고받았던 보조금 주고받았던 해당 은행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고 저희가 한 개만 하지 않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란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둔 사람 잘 없거든요. 보통 이제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압류 추심은 이제 그 채무자 그 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 시중은행을 이제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이니까 한 6개 하면은 2천만 원씩 되잖아요. 6, 2, 12, 1억 2천. 2천만 원씩 이제 압류 추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통장에 돈이 이제 몇백만 원, 뭐 1, 2천만 원 있으면은 그걸 이제 압류 추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1천만 원 회수했다 운 좋게. 그러면은 나중에 입찰 볼 때는 1천만 원 뺀 나머지에 대해서 1억 2천에서 1천만 원 뺀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입찰을 보시든가 뭐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1억 1,500에 입찰 받다. 그럼 고객님은 뭐 굳이 그 집에 살지 않고도 이제 전세금 1억 1천만 원 회수하시면서 이사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경매 하나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자산 뭐 가전집기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을 해서 고객님이 한 푼 손해 안 보도록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가전집기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예금에도 멍텅이라도 돈을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 종료된 후에 채무자한테 전과기라도 하나 남겨놔야겠다. 열받아 가지고 그러면 채무 불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그 사람들 은행 대출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자기가 은행 대출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럼 한참 후에라도 연락 옵니다. 풀어달라고. 그때 이제 돈 받으시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우리 동네 법무사 이제 증여세 절세를 많이 하고 상속, 개명, 전세금 반환을 주로 하는 사무실입니다. 카톡으로 우리 동네 법무사 검색하셔가지고 문의주시거나 핸드폰 010-2505-3450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